어둠이 삼킨 캔버스 위 한 줄기 빛이 절실했던 적이 있는가. 박지우에게 세상은 종종 그런 캔버스였다. 2024년 여름 후텁지근한 공기가 서울의 옥탑방 작업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풍만한 몸집은 좁은 공간을 더욱 비좁게 만들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에게 경계인이라는 꼬리표는 익숙한 낙인이었다. 그리고 그 낙인은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신진작가 등용문인 K아트스타 챌린지 출품작 경계의 숨결 앞에서 유독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경계의 숨결. 아프리카 전통 문양의 강렬한 색채와 한국 민화의 해학적 요소가 뒤섞인 그녀 자신과도 같은 그림이었다. 캔버스에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피어난 슬픔과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트는 희망이 격렬하게 담겨 있었다. 출품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심장은 기대와 불안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내 그림이, 아니 내 모습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묵직한 질문이 부슬진 손을 떨리게 했다. 지우야, 또 밤새운 거야?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작업실 문이 열리고 지우의 유일한 절친이자 웹매거진 컬처 인사이드의 문화부 기자인 강하늘이 쑥 들어왔다. 하늘은 지우와 동갑이었지만 언제나 언니처럼 그녀를 챙겼다. 활기차고 정의로운 성격의 하늘은 지우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열렬히 지지해온 존재였다. 이거 봐, 내 작품은 진짜 최고라고. 이번엔 분명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하늘은 경계의 숨결 앞에서 진심으로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 말에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한편 강남의 넓고 세련된 작업실. 최수아는 K아트스타 챌린지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자신에 대한 기사를 만족스럽게 읽고 있었다. 미술계 유력 인사의 딸이라는 배경, 그리고 누가 보아도 완벽한 미인형의 외모는 그녀에게 늘 스포트라이트를 선사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1차 익명 심사 포트폴리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작품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강렬하고 도발적이며 지금껏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에너지, 박지우의 경계의 숨결이었다. 수아의 입가에 미묘한 비웃음이 스쳤다. 대체 어떤 애송이가 그린 그림이기에 이 난리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끓어오르는 경쟁심이 그녀의 속을 뒤틀었다. 며칠 후 K아트스타 챌린지 1차 익명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박지우의 경계의 숨결은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한 충격, 압도적인 에너지와 깊이 있는 메시지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찬과 함께 거의 만장일치로 본선 진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업실 한 구석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지우는 자신의 이름과 작품 제목을 확인하고는 믿기지 않는 듯 두 눈을 깜빡였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세상이 자신의 그림을, 아니 자신을 조금은 알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본선 진출 작가들의 신상과 작품이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공개되자 상황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특히 박지우의 프로필 사진, 햇볕에 그을린 듯한 검은 피부, 풍성한 곱슬머리,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미적 기준과는 거리가 먼 풍만한 체형은 즉각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미술계 관련 SNS 계정에서는 그녀의 외모를 조롱하고 작품의 가치를 폄훼하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저런 외모의 사람이 이런 섬세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는데. 솔직히 그림은 나쁘지 않은데 작가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네. 전시회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작가 작품 표절한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실력자가 튀어나올 리가 없잖아. 혹시 대리 작가 쓴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있어야지. 최수아는 이러한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자신의 SNS에 예술가의 진정성은 작품뿐 아니라 삶의 태도와 외양에서도 드러나는 법이죠. 대중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지우를 겨냥한 듯한 뉘앙스였다. 이 글은 기름을 부은 듯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지우는 밤새도록 자신의 이름 옆에 달린 악플들을 읽었다. 괴물 같다, 역겹다, 미개하다.
날카로운 단어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학창시절 겪었던 따돌림과 놀림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숨막히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때마다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그림마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았다. 작업실 구석에 놓인 경계의 순결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야, 괜찮아? 너 또 밤새 저런 쓰레기 같은 글들 읽은 거야? 다음 날 아침, 경한 모습의 지우를 발견한 하늘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키보드 워리어들과 맞서 싸울 기세였다. 내가 가만 안 둬. 저것들 전부 고소해버릴 거야. 됐어, 하늘아. 그냥 내가 이상한 거겠지. 지우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자기 혐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듯했다. 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네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데 저 편견 덩어리들 말에 네가 왜 상처받아야 하는데. 하늘은 자신의 웹매거진 컬처 인사이드에 작품으로 말하는 예술가를 외모로 평가하는 저급한 시선, K아트스타 챌린지 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즉시 게재했다. 칼럼은 날카로운 필치로 현재의 외모 지상주의와 인종차별적 시선을 비판하며 박지우 작가의 작품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조명했다. 이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소수이지만 지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우 씨 작품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외모가 뭐가 중요한가요? 작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박지우 작가님, 당신의 예술을 응원합니다. 작은 응원의 댓글들. 지우는 한자 한자 소중하게 읽어내려갔다. 가슴 한 구석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작품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저들의 편협한 시선이었다. 지우는 다시 붓을 잡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더 크게 내기로. 그녀는 자신의 작업 과정과 작품 철학, 그리고 흑인 여성 예술가로서 겪어온 커온 삶의 탄생들을 진솔하게 담은 짧은 영상들을 제작하여 개인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지우의 영상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적극적인 행보는 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어디서 감성팔이야? 실력 없으니 동정심 유발하려는 수작이지.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그냥 조용히 그림이나 그릴 것이지.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흑인 혼혈인 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가 미국인 줄 아나 봐. 위기감을 느낀 최수아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지우를 음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박지우 작가의 과거 사생활이 문란했다. 공모전 심사위원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을 받으려 한다는 식의 악성 루머를 미술계 기자들에게 흘렸다. 또한 영향력 있는 미술계 유튜버 K를 거액으로 매수하여 지우의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녀의 인성을 문제 삼는 영상을 제작, 유포하도록 사주했다. 유튜버 K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지우의 SNS 사진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사용되었고 전문가를 사칭한 익명의 인터뷰이들은 지우의 작품이 기술적으로 미숙하며 독창성도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지우는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실력도 없으면서 스폰서로 상을 받으려는 부도덕한 작가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쏟아지는 비난과 왜곡된 시선 속에서 지우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며 지새웠다. 하늘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것이 그녀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K아트스타 챌린지 2차 심사는 대중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었다. 공모전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 하늘은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지우의 작업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두드렸다. 박지우, 문 열어. 이대로 포기할 거야? 네가 저 쓰레기들한테 지는 거 난 절대 못 봐. 문 너머로 들려오는 하늘의 절규에 지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엉망이 된 얼굴, 퉁퉁 부은 눈.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 못 가겠어, 하늘아.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작품 경계의 숨결이 어떤 의미인데.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제발.
하늘의 간곡한 설득과 눈물 어린 호소 끝에 지우는 간신히 심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후였다.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온라인 생중계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악플들이 그녀의 눈앞을 어지럽혔다. 저 여자 아직도 안 떨어졌네. 낯짝도 두껍지. 오늘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나온 거야? 기대된다. 팝콘각. 최수아는 그런 지우의 모습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지우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둔 참이었다. 지우의 발표 순서가 되자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손상된 USB 파일을 스태프에게 건네며 지우의 것과 바꿔치기 하도록 지시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프레젠테이션 화면 자체를 조작할 해커까지 섭외해둔 상태였다. 마침내 지우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꽂히는 것을 느끼며 숨이 턱 막혀왔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발표용 USB를 건네고 스크린을 바라보는 순간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자신이 밤새 준비했던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정체불명의 이미지 파일 몇 개가 전부였다. 이게 아닌데요? 제 파일이. 당황한 지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객석에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온라인 채팅창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도배되었다. 과거 학창시절 외모 때문에 발표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무대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던 지우.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절망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객석에서 안타까움과 믿음이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 경계의 숨결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순간 마치 계시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숨지마 박지우. 내 이야기를 해. 내 진짜 이야기를.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중심을 잡고 일어섰다. 마이크를 움켜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리고 제 그림 경계의 숨결은 아마 10년으로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처음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던 목소리. 하지만 곧이어 터져나온 그녀의 음성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오늘 저는 준비된 자료 없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산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흑인 혼혈로 태어나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시간들, 피부색과 곱슬머리, 풍만한 몸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편견의 시선들, 그 속에서 느꼈던 깊은 외로움과 사무치는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경계의 숨결이라는 작품으로 토해냈는지. 때로는 울먹임이 섞였고, 때로는 자조적인 유머가 흘러나왔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분노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그녀의 진솔함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꾸며낸 미사여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피와 눈물, 그리고 영혼 그 자체였다. 제 그림 속의 강렬한 색들은 아프리카의 태양과 대지를 향한 그리움이자 제 안에 꿈틀대는 생명력입니다. 뒤틀리고 겹쳐진 선들은 경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제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그림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 삶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예술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우의 진정성 넘치는 고백에 처음에는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객석과 온라인 채팅창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은 잦아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대로 분위기가 역전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최수아.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박지우 씨, 감동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감성파리가 전부가 아니죠. 수아는 미리 준비한 듯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최근 박지우 씨 작품의 핵심 모티프 중 일부가 해외의 한 무명 작가의 초기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미술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죠. 스크린에는 지우의 경계의 숨결과 문제의 해외 작가 작품이 나란히 비교된 자료가 떠올랐다. 교묘하게 편집된 이미지는 얼핏 보기에 정말 유사해 보였다. 객석은 다시 한번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고 지우는 참담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수아의 마지막 카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주시죠, 박지우 씨. 당신의 그 진솔함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군요. 수아의 조롱 섞인 말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객석 뒤편에서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강하늘이었다. 그건 명백한 거짓이고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하늘은 단호한 표정으로 무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최수아 씨, 당신이 사람을 고용해 박지우 작가에 대한 악성 루머와 표절 의혹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하늘은 준비해온 녹취 파일과 제보자의 양심 선언이 담긴 영상을 현장 스크린을 통해 즉석에서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최수아가 거액의 돈을 건네며 브로커에게 박지우께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해. 표절이든 뭐든 엮어서 매장시켜버려. 라고 지시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유튜버 K에게 돈을 주고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만들게 한 정황, 심지어 지우의 발표용 USB를 바꿔치기 하려 했던 계획까지 폭로되었다. 장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악과 분노, 탄식과 고함이 뒤섞여 폭발했다. 최수아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내준 하늘에게 다가가 뜨겁게 포옹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 그림은, 제 삶은 결코 도둑맞거나 왜곡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 경계의 숨결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든 경계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존재들을 위한 깊은 위로이자 그들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는 뜨거운 연대의 메시지였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그 침묵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자신의 진실을 외친 한 젊은 예술가에게 보내는 뜨거운 지지와 존경의 함성이었다. K아트 스타 챌린지의 최종 심사 결과 박지우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트로피를 받아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제 외모는 제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술은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제 외모가 아닌 제 예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하늘의 환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이 상을 세상의 모든 경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경계인들에게 바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색깔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지우의 진심 어린 소감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최수아는 공모전 자격 박탈은 물론 미술계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당했으며 여론 조작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했고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곱씹어야 했다. 몇 달 후 박지우는 자신의 이름으로 첫 개인전 경계에서 숨쉬다를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시회는 개막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연일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녀의 작품 앞에는 다양한 국적, 연령, 배경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찾아와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
한 흑인 혼혈 소녀가 지우의 그림 경계의 숨결 앞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작가님 때문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용기를요. 지우는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지우는 자신의 옥탑방 작업실 창가에 서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감이나 위축된 모습 대신 한결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마주해야 할 날들이 많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예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작품을 위한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 첫 장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대담한 그리고 한없이 자유로운 색채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박지우의 예술 여정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노을을 향해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과도 같았다.